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3월 1일 오후 4시 42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3월 1일입니다. 3일절이죠. 우리나라가 일제한테 나라를 뺏기고 그리고 오늘은 전국적으로 만세 운동을 벌였던 그런 뜻깊은 날이죠. 그래서 세계 정세를 보면은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전쟁을 바라볼 때 그 전쟁이 던지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읽어낼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전쟁을 바라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전쟁이 우리 대한민국한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다 그거요. 그런 거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지금 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덜 떨어진 그런 얼치기 정치인들은 계속 북한의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 이 김정은이가 이 속으로 희죽 웃을 일이죠. 지나가던 소가 다 웃을 노릇입니다.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합니까? 안 해요. 삼척 동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덜 떨어진 얼치기 정치인들이 계속 북한의 비핵화를 외쳐대고 평화의 사도인 양 이렇게 행동한단 말이죠. 그게 어리석은 건 줄도 모르고, 물론 우리는 북한과 계속 대화를 해야 하는 것이죠. 이번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도 보십시오. 전쟁 중에도 대화를 하잖아요. 전쟁 중에도 대화를 하는데 왜 우리가 북한과 대한민국이 대화를 안 하겠어요? 계속 대화를 해야죠. 계속 대화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도 할 말은 해야 된다 이거죠. 계속 그쪽에 눈치만 살피고 이런 얘기했다가 김정은이가 기분이 좀 노해가지고 대화가 틀어지면 어떻게 되나? 그래가지고 김정은이 눈치만 살피고 김여정이가 막 청와대를 향해서 욕직을 해도 말 한마디 대꾸도 못하고, 그리고 개성공단의 남북연락사무소 건물도 우리가 지어줬는데 자기네들 마음대로 폭파시키고 그럼 말 한마디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은 물론 대화는 해야 되는데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말라 그거죠. 대화가 깨질까 봐 노심초사 전전긍긍 해가지고 이 말을 했다가 김정은이가 노해서 또 대화를 깨버리면 어떡하나. 전전긍긍하는 겁니다. 그렇게 전전긍긍하는 태도, 그런 태도가 김정은이한테 얕보일 수 있다 이거죠. 얕보이게 되면은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을 집어먹겠다고 내려미는 겁니다. 침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김정은이한테 얕보이지 않으려면은 김정은이보다 훨씬 능가하는, 북한보다 훨씬 능가하는 고도의 무기들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정치인들의 이 행동도 중요하다고 하죠. 계속 김정은이 눈치만 살피고 김정은이가 욕을 해도 한마디 대꾸도 안 하고 이렇게 되면은 정치인들 태도부터가 그러게 되면 말이죠. 아무리 북한보다 뛰어난 무기를 갖추고 있다 해도 헛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내가 얘기 첫머리에 뭐라고 했냐면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한테 던져주는 메시지에 관해서 얘기를 하겠다 그랬습니다. 예전에 북한의 기관지 신문이 뭐라고 했습니까? 핵은 만능의 보검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정말 명언이죠. 정말 북한의 중요 신문이 말한 핵은 만능의 보검이다. 그 말이 정말 명언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보십시오. 우크라이나 외무부 장관이 탄식을 했다잖아요. 우리가 핵무기를 러시아한테
주지만 않았으면, 우리가 그 핵무기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으면은 이런 불행한 일은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탄식을 하는 했다잖아요. 우크라이나 외무부 장관이 그런 탄식을 했다는 겁니다. 예전에 말이죠.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고 우크라이나가 이제 소비에트 연방으로부터 이제 독립을 할 때, 분리 독립을 할 때 우크라이나에 얼마만한 핵무기가 있었냐면은 1700 몇 개의 핵무기가 우크라이나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ICBM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분리 독립을 하면서 그 많은 핵무기를 다 이제 소련한테 준 것이죠.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오늘날 그렇게 러시아의 공격을 받으니까 우크라이나 외무부 장관이 탄식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핵무기를 러시아한테 주지만 않았으면은 이런 비참한 꼴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탄식을 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어느 외국의 정치인이 그랬다잖아요. 미국이 핵 무장하는 걸 막으니까 어느 나라 정치인이 그랬다잖아요. 풀을 뜯어먹고 사는 한이 있어도 핵은 가진다.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김정은이가 그런 식이에요. 아무리 제재를 받아서 이 노지의 풀을 뜯어먹고 살망정 핵은 폐기 안 하는 겁니다. 괜히 김정은이가 나서서 우리가 왜 핵을 가지겠는가? 미국이 적대시 정책만 처리하면은 우리를 자꾸 적대시하고 미국이, 그러니까 우리가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미국이 적대시 정책만 처리하고 그러면 우리가 핵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그리고 비핵화라는 거는 김일성 때부터 내려오던 유언이다. 이렇게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한단 말이죠. 그게 거짓말인 것이죠. 요번에 푸틴 보십시오. 푸틴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크라이나 남부에, 동분지 남부에 거기 돈바스콘지 거기 작은 나라들 우크라이나로부터 이제 분리 독립하겠다고 주장하는 나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나라들의 이제 독립을, 그 나라를 독립시킨다는 그런 서명을 푸틴이 하면서 우리는 평화 유지군으로 분리 독립 지역의 평화군을 평화 유지군으로 보낸다. 평화 유지군으로 보낸다는 그런 입에 침도 안 묻힌 거짓말을 하고서 우크라이나를 침략에 들어갔다고 하죠. 그렇게 이 공산주의자는, 지금은 러시아는 공산국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명목상으로는 공산국가가 아니지만은 지금 러시아가 이 행해지는 모든 정치 무슨 스타일 이런 걸 보면요, 민주국가라는 건 허울뿐이고 아직도 소련식의 그런 공산주의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러시아가. 그래서 내가 지금 러시아를 공산주의자라고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명목상으로는, 허울상으로는 민주국가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직도 공산주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죠. 아니, 푸틴이 20년 장기 집권을 하는 독재자잖아요. 그만 보십시오. 그만 봐도 벌써 이 공산주의, 러시아는 아직도 이 공산주의 생각에 머무르고 있다, 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 같은 이 공산주의를 했던 나라들은요, 하나같이 거짓말을 잘합니다. 이 공산주의자들이 원래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자들 습성인 것이죠. 김정은이도 똑같은 거예요. 김정은이도 이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그렇게 잘하는 겁니다. 김일성이가 비핵화라는 건 김일성이 조상이 유훈이다. 유훈은 무슨 개뿔 유훈. 내가 말하는 건 말이죠. 북한의 유명한 기관지 신문이 그랬다잖아요.
핵은 만능의 복음이다. 천명언입니다. 명언이야. 만능의 복음이죠. 만능의 복음. 그러니까 김정은이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이가 이번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볼 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핵은 진짜 버리면 안 돼. 풀을 뜯어먹고 사는 한이 있어도 핵은 없애면 안 되지. 이런 메시지를 받을 것입니다. 김정은이는 그런 메시지를 느낄 것이고, 대한민국은 또 어떤 메시지를 느낄 것이냐면은 우리가 핵무장을 해야 된다. 지금 미국과 대한민국이 동맹이라고는 하지만은 북한의 ICBM이 직접 날아가서 미국 뉴욕이나 워싱턴에 가서 떨어진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는 날, 그렇게 됐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는 순간 미국의 핵 우산은 찢어진 우산이다. 그 말이죠. 김정은이가 ICBM을 날려가지고 뉴욕을 폭파시켰는데 뉴욕이 폭격당해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에 미국이 한국을 도와줄 수가 있나요? 제 고도 석자가 되는 판에. 그러니까 핵우산이라는 거는 북한이 그 ICBM, 고도의 ICBM을 보유하는 날 미국의 핵우산은 소용이 없어 찢어진 우산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와 그 소련이 전쟁을 하는 것을 보면은 북한은 어떻게 든지 비핵화를 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받을 것이고, 대한민국은 어떻게 든지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북한과 대한민국에 둘 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데, 북한은 비핵화를 하면은 절대 안 된다는 메시지를 주고, 대한민국에게는 어떻게든지 핵무장을 하라,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철없는 얼치기 정치인들이 북한의 비핵화를 자꾸 외치고 있는데, 뭐 쉽게 얘기하면 말이죠. 문재인 정부, 그 다음에 뭐 지금 외교부 장관하는 정의용이, 이런 사람들이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한다, 어쨌다 계속 했잖아요. 아주 노래를 불렀잖아요, 계속. 근데 그게 얼치기 정치인들이라 그죠. 제대로 된 정치인이 그거를 그렇게 김정은이의 거짓말에 넘어가겠습니까? 덜 떨어진 그 얼치기들이 넘어간 거예요, 그 말에. 김정은이가 북한의 비핵화를 얘기한 것도 아니고, 김정은이가 얘기한 거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얘기한 것이지 북한의 비핵화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근데도 이 덜 떨어진 정치인들이 거기에 이제 속아 넘어가지고 계속 북한의 비핵화를 외친 것이죠. 그래서 김정은이가 요번 거듭되는 얘기지만은, 김정은이가 요번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는 걸 보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핵은 진짜 만능의 폭음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니겠어요? 절대 김정은이는 비핵화를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한 살 배기 어린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살 배기 어린애도 할 수 있는 거를 나이 먹어 다 큰 성인이 맨날 김정은의 비핵화를 외치고 국민들을 속인다는 거, 이게 참 하늘을 우러러 진짜 부끄럼 없이 살아야 되는데, 하늘을 우러러 참 하늘이 부끄러운 그런 국민들한테 사기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치기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얼치기 정치인들은 김정은이한테 또 한번 제2의 6.25가 또 벌어져 가지고 김정은이한테 한번 당해봐야 또 깨닫는다고. 6.25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다 6.25 후에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전후 세대라고. 이 문재인 대통령도 전후 세대, 6.25 후에 태어난 사람이고, 통일부 장관 이인영이
이인영이도 전후 세대고 6.25 후에 태어난 사람이고 다들 6.25 이후에 태어난 어린애들이라고죠. 그러니까 6.25가 책으로만 6.25를 봤는데 요즘 교과서들도 다 좌파들의 교과서를 집필하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로 6.25를 올바로 배우질 못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6.25를 겪어보지도 않았고 학교에서 책으로 배운 6.25도 제대로 배우질 못했다고 하죠. 그랬으니까 6.25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김정은의 비핵화라는 헛소리를 계속 되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한번 또 김정은이한테 이렇게 당해봐야 그때 가서 정신을 차리는 거야. 내가 언제 그 김동길 교수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김동길 교수의 나이가 지금 92cm, 93cm 그렇다는 겁니다. 김동길 교수는 6.25를 겪은 사람이죠. 근데 그러니까 어른이죠. 진짜 어른입니다. 6.25를 겪은 사람이 진짜 어른이에요. 그리고 지금 저 문재인 대통령, 이인영 통일부 장관 이런 사람들은 다 애들이야, 애들. 6.25를 겪어보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맨날 그렇게 거짓말을 국민들한테 해야 되는 거야.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한다더라.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하겠습니까? 아니 이번에 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한번 보세요. 그거를 보는데 김정은이도 그걸 보는데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하겠습니까? 예? 참. 그래서 이번에는 얼치기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했습니다.